네, 오늘 오후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선고입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란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승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오후 2시면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이 이제 선고될 예정인데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어요. 네, 네.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전 판사 출신으로서 한번 예측을 해주시면 구형하고 비슷하게 선고되겠습니까? 지금 뭐 구형 이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형 이상으로. 네, 네, 예. 네. 공소장에 보면 범죄 사실이 그 윤석열의 계엄 선포 때 그 네. 계엄 선포를 마치 이제 적법한 것처럼 그렇죠. 보여주기 위한 외관을 작출한 것도 있고 예.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해제 결의에 따른 해제를 직접 해야 되는데 한덕수가 좀 머뭇거렸던 예. 하지 않았던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들도 예.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뭐 강압이랄까 어떤 뭐 권유에 의해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예. 모습도 보였고요. 예. 또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진실을 말해야 할 공직자가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라든가 그렇습니다. 등등의 예. 혐의가 예. 굉장히 중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무총리를 뭐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불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견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갔다는 거, 또 범죄 후에도 사실은 국민 앞에 대한 사죄보다는 누구죠? 한동훈과 공동 정권을 만들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는 예. 예. 네네 그런 또 그 아주 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네. 그런 해괴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 등등의 정상 자료를 보면 저는 15년 이상의 중한 형벌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예. 한덕수가 어떻게 보면 뭐 김영훈과 비슷한 넘버 2, 넘버 3 정도 되는데 네. 여기가 15년 이하로 나오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노상원이라든가 네. 실제로 이제 그 병력을 동원했던 그러니까 이게 형 자체의 균형도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적은 형이 나오게 네, 되면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만 가지고 네, 네, 됐다가 네, 공소장 변경을 했잖아요. 네, 이진관 부장이 예. 공사 변경을 요구를 했죠. 예, 네.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냐 네, 이렇게 네.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단순한 뭐 방조자, 네, 그죠? 아니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폭주를 하는 걸 단순히 옆에서 말리지 못한 정도 네, 네, 네. 이런 정도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합법적인 외관을 꾸미려고 네, 시도를 했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드러난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마치 언론 보도 초반에는 한덕수가 얼떨결에 예. 윤석열이 폭주하는 거를 갖다가 얼떨결에 막지는 못하고 그냥 쑥 따라간 것처럼 네. 느껴졌었는데 네, CCTV 영상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뭐 계엄 포고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살펴보고 또 네. 이상민이랑 얘기도 하면서 네. 거기에는 국민에 대한 그 아주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을 다 침해하는 내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려고 서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조라고 볼 수는 없죠. 예. 방조는 정말 우리 법조계에서는 그냥 망보는 행위 정도. 네. 주범들이 저기서 막 나쁜 짓 할 때 네. 이렇게 망보는 행위 정도를 방조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주범들 행위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네. 또 이런 거 뭐 국민의 기본권이 아무리 침해돼도 좋아라고 그렇죠. 하면 동조하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상민 또 거기 누구야 김용현 같이 회의하면서 그다음에 뭐 언론사의 단전 단수 등도 구체적으로 네. 논의한 네. 것으로 보이고 네.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조계에서는 되게 좀 조용하고 네. 순한 스타일로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평이 네. 나와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 완전히 원칙대로 예.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네요. 네네 그런 각오를 하고 재판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오후에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시청자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네네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씨의 체포방해 1심 사건에서도 네네네 법원이 5년형을 선고하면서
초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체포방해가 재범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물론 이제 이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판사님들이 이제 관용적으로 예, 동종 이제 범죄가 없을 때 쓰는 표현이긴 한데 오늘 판결문에도 이를테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초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초범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좀 감경을 해줄까? 라는 좀 걱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뭐 형법에 그 양형 참작 사유에 초범이라는 그런 뭐 단어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 초범이 들어간 이유는 사실은 이제 준법을 쭉 해왔고 법을 성실히 지켜왔고 그다음에 이번 범죄는 어떻게 보면 실수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경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윤석열처럼 법으로서 밥을 먹고 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법률 전문가가 이런 내란과 또 불법 계엄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 아닙니까? 특히나 지난번 체포방해 행위는 그렇죠. 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갖고 수많은 사람을 구속시켰던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 법원 체포영장으로 구속시키면서 자기는 법원 체포영장의 효력을 적법성을 무시하고 계속 버티면서 사실은 이제 그 내전에 가까운 그런 상황까지 유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총격이라든가 그런 무력 사형까지 갔는데 그거를 초범이라 해서 감경해 준다는 거는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윤석열의 어떤 법률 전문가의 모습이라든가 또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봐서는 그거는 양형사유로는 절대로 삼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또 했다가는 아주 뭐 사법부가 국민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초범이라는 게 뭐 이 사람은 법을 어겨본 적도 없고 뭐 성실하게 법을 지키면서 잘 살아왔다는 거에 대한 그냥 배려, 고려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법률 전문가들한테까지 그런 양형사유를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오늘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뭐 박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유사한 판결들이 계속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벌써 백대현 부장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이 윤석열 12.3 불법 계엄의 그 불법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와 있고요. 이진관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할 것이라고 보고 아니 뭐 저도 법조인이지만 아무리 봐도 빠져나갈 구석은 없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내란이 아니라고 판결문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윤석열의 불법 행위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무죄가 나온다든가 혹은 뭐 공소기각이 나온다든가 뭐 그럴 염려는 저는 뭐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 아까 말씀하신 체포방해 1심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또 반박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근데 그 반박 기자회견을 연 이유가 사실은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약간 여론전을 좀 의도한 거 아니냐 오늘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분석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저는 그 변호사들은 완전히 뭐 그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그 세계에서 지금 아주 무작정 변론 아주 아주 그런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뭐 그것이 이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미래 정치적인 이득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런 법정에서의 무례한 태도라든가 또 뭐 욕설이라든가 또 방청객을 향한 약간 선동에 비슷한 그런 발언은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런 걸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의뢰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윤석열, 한덕수에 대한 배려라든가 뭐 변호보다는 자기네들이 이 기회에 어떤 그 투사의 의미지 아무래도 극보수 꼴통 세력으로부터의 그런 신뢰와 지지 혹은 뭐죠 돈 받는 걸 채팅이나 뭐죠 슈퍼챗 슈퍼챗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딴 길을 가고 있다. 의뢰인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의뢰인들을 소재 삼아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이익이라든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만약에 중형이 선고가 되면 법정 구속이 바로 될까요? 워낙 고령이라서 또 이게
법정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근데 뭐 보도에도 나왔듯이 예. 잘 다 돌아다니시고 또 맛있는 거 잘 드시고 예, 돈가스 집에서 지금 메뉴 고르는 모습. 네네네. 네. 뭐 수영 생활하는 데는 전혀 예. 뭐 지장 받는 부분은 없어서 네. 저는 법정 구속해야 된다고 보고 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버 2, 넘버 3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이 안 되면 그렇죠. 나머지 구속된 사람들은 그 예. 억울해서 그렇죠. 어떻게 구치소 안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법정 구속해야죠. 예. 자, 오늘 오후 2시 과연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우리 김승원 의원의 예측대로 될 것인지는 이따가 지켜보시고요. 네.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네.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 3특검처럼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네. 특검 후보자 추천하고 새 특검이 꾸려지고 뭐 최장 170일간 동안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1차 특검에서 3특검에서 털만큼 털어서 이 정도 한 건데 과연 2차 종합특검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난 특검은 본질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 예. 그냥 보여진 사유만 수사를 했고 예.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보여져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요. 네. 특히 이제 김건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김건희 일가의 부정 축제, 불법 수익 그런 그 경제적 이득이 다 어디에 모여 있느냐 예. 이런 거에 대한 추적도 전혀 안 돼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사실은 이제 김건희가 윤석열과의 공동 정권 예. 혹은 윤석열보다 더 위에 있는 V0로서의 네. 그런 역할들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사실 분노하는 부분이 거긴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안 돼 있습니다. 밝혀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네네. 예. 김건희가 어떻게 윤석열보다 더 위에서 국정을 농단을 했는지 국정 네. 개입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인데 예. 그러려면 김건희를 떠받들었던 그 지시를 수행했던 그 3대 문고리라고 하죠. 네. 행정관들부터 네. 해서 그걸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 뭐 예. 양평고속도로 휘는 것도 수사를 해야 되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해야겠지만 저는 거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예. 사실은 윤석열 정권 내내 네. 뭐 예컨대 정부에서 정한 일이 그 윤석열 그 한남동에 가면 막 바뀌어갖고 오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엄청 예. 많았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도대체 누가 한 거냐? 예. 그다음에 심지어 정진석 비서실장이 결정한 일도 틀어진 네.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저도 경험을 했고 네. 그러면 그건 김건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꼭 해야 된다. 예.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 그 최순실이 뭐 연설문 네. 고쳐주고 네. 그다음에 또 뭐죠 미르재단 좀 만들고 그거 갖고도 국민이 그렇게 분노를 했는데 네. 우리가 그때도 뭐 대통령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냐 최순실을 뽑은 거냐 그랬는데 이거는 뭐 그거보다 100배 1000배 가는 국정농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꼭 좀 특검에게 부탁을 하고 싶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검사들의 수를 축 줄이고 예. 전문가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네. 예, 뭐 근데 금융 추적의 전문가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세제 같은 거 전문가 뭐 그런 등등의 또 경찰 아, 그게 법안 내용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검사는 딱 줄이고 예. 전문가들은 뭐 60명 이상 이렇게 예. 파견 받아서 하는 걸로. 그래서 좀 그 전문가들이 예컨대 이제 검찰의 어떤 영향력을 덜 받고 또 전문가적인 정보와 능력으로 제대로 된 예. 그런 수사 진실을 밝혀주기를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특검이 일단 첫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네. 네,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올해겠네요. 올해죠. 네, 예, 죄송합니다. 올해 지방선거죠. 네. 지방선거를 전부 이제 특검 뉴스가 도배되는 와중에 네,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네. 한 가지하고 이제 지금 드러난 통일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민주당의 공천헌금 특검 이런 거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방선거 후에 하면 이미 뭐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예. 또 수사 동력도 떨어지고 실기하게 된다. 네네 예. 증거 인멸도 더 치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영원히 묻어두겠다라는 그런 안 하자는 말밖에 얘기다. 예. 그런 말밖에는 안 되고요. 사실은 이제 뭐 통일교 특검도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네.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오는 바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안 하면 그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거든요. 예. 공무원들은 특히 이제 수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어떤 수사 단서가 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그렇죠. 형사소송법에 그 있는데요. 그런 걸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럼 직무유기 방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도 신천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네. 맞다라고 보이고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두려운 것은 사실 국민의힘이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탑다운 방식이라든가 예. 또 외부의 종교적인 예. 세력과 밀착을 해서 당의 중요한 뭐 의사 결정이 된다든가 네. 아니면 지도부가 결정이 된다든가 그런 네.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예컨대 뭐 선진 정당 체제라든가 좀 더 한 걸음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그런 아주 구태 또 종교와의 밀착된 모습은 반드시 끊어버려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공천원금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원금 특검은 그것도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네. 이제 그 경찰에서 네. 수반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른 예컨대 뭐 추경호 의원이 20억 받았다고 하는 녹취라든가 네. 또 홍준표 전 의원의 어떤 그런 고백적인 예. 그런 경험을 갖다가 얘기한 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면 예. 그것도 뭐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다 포함시켜서 네네. 민주당이든 네, 국민의힘이 다 그렇습니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예. 약간 이제 그런 설이 있다. 예. 뭐 그 정도라서 예. 좀 더 수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네.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입장.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셨으니까 검찰 개혁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네, 네, 없습니다. 네. 좀 아, 어려운 정말 얘기인데요. 벌써 5년째, 6년째. 그러니까요. 근데 5년, 6년 해왔던 일들이 뭐 저도 관련해서는 관심도 되게 많고 관련 보도도 많이 해왔는데 이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네, 네. 결과가 많은 분들의 눈높이에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이제 어제 이제 공청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공수처법, 중수청법에 대한 민주당 공청회가 열렸는데 뭐 논란이 되는 걸 몇 가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첫 번째 부분이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입니다. 네네. 중수청을 만들어도 그 안에 지금의 검사와 똑같은 지위의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계급이 있고 네네. 그 밑에 지금 검찰 수사관과 같은 똑같은 지위의 네. 계급이 있어서 네. 결국은 검사라는 특권적 지위가 이름만 바뀌었지 계속 네. 유지되는 거 아니냐? 중수청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이런 네. 비판이거든요. 예,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예, 변호사 자격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사 출신들이 많이 오겠죠. 예, 고시 엘리트주의죠. 예, 고시 합격한 사람만이 수사를 제대로 법적으로 지휘를 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고시 엘리트주의에 근거한 건데 그거는 아니야만 못합니다. 차라리 안 만들면 안 만들었지 그런 식으로 예. 중수청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예. 더 나빠진다. 예,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이유가 지금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검찰이 첫 번째 그 역사를 갖다가 바꾸거나 예, 또 국민을 갖다가 완전히 호도하거나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예. 번째는 민생적인 측면에서도 검찰에 힘이 집중이 되니까 예컨대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요청하는 사항이 뭐냐면 이거 기소를 좀 늦춰달라. 1년만 잡아달라. 그렇죠. 예, 고소고발인이 지쳐서 예. 나가 떨어지게 예, 처분하지 말로 뭐 이런 예. 걸 갖다가 부탁하면서 선임을 그렇죠. 하거나 예, 두 번째는 압수수색 막아달라. 그렇죠. 그런 구속 거. 피하게 해달라. 네, 예, 그거는 완전히 검사의 재량 사항인데 예, 그런 걸 막아주면 수사가 거기서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거나 또 하나는 뭐 진짜 범인이 3명인데 예, 근데 바지를 하나 내세울 테니까 네, 얘를 네, 꼬린시키고 네, 네, 네. 진짜 범인은 뭐 빼준다든가. 그런 사례도 저희가 부지기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3명 중에 1명만 예, 그냥 예컨대 저기 뭐 자기가 책임지고 들어가고 예. 2명은 네, 빼주고 네, 그럼 그 2명이
그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을 잘 갖고 있다가 그 한 그렇죠. 명한테 예. 뭐 3년 살다 나온 뭐 20억을 예. 준다라든가 뭐 그럴 이런 수 식으로 있겠죠. 해서 예. 제대로 된 그 예. 처벌과 단죄가 안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말씀하신 모든 문제의 근저에 예. 검사라는 어떤 채권적인 네. 지위와 네,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이 생태계,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생태계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전관 예우의 생태계. 그게 한 7, 80년 동안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왔던 건데 네. 만약에 검사에 준하는 그런 고시 엘리트들이 중수청에 들어가면 네. 국민으로서는 더 복잡해집니다. 네. 중수청에도 그런 애들이 있고 그렇죠. 공소청 검사들이 또 있고 이제 정관 변호사를 양쪽으로 써야 될 판이에요. 양쪽으로 쓰거나 예. 또 빠져나갈 사람들은 그렇게 써서 예. 언제든 빠져나갈 수 예. 있고 그러면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불만을 그렇습니다. 네, 터뜨리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네.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하고 예. 그걸 만든 우리 민주당 정부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고쳐진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거는 고쳐져야죠. 예. 고쳐지고 저는 사실은 이제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네. 거기에 이제 지금 검찰의 수사 인력이 행정 인력 빼고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이 오고 또 경찰에서 그 광역수사대라든가 지능수사대라든가 좀 전문적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네. 와서 네. 서로 이제 그 중수청에서 경찰과 검찰이 네. 좀 서로도 뭐 협조도 하지만 견제도 네. 하고 네. 그렇게 이제 팀을 이루어서 네. 수사를 하고 근데 검사는 거기 뭐 오는 검사는 수사만 하겠다는 네. 의지로 그렇죠. 같은 그렇죠. 동등한 동료로서 팀으로서 와야지 예. 그걸 수사사법권이라든가 지휘감독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돼야 할 텐데 네. 그렇게 과연 될지가 지금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초안이 일단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정부 안에서 이런 초안을 이제 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요. 정부 안에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그게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아마 대통령 민정 쪽에서도 그에 대한 관여를 할 텐데 제가 그들과 대화해본 바는 예. 현 정부안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지금 민주당에서 수기해서 논의를 해주고 네. 그 결정을 정부는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예. 그런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예, 정부안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쟁점은 수사 범위입니다. 네, 이게 네. 지금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이제 확대한 네, 네. 것인데 사실은 이게 그 검경 간의 수사 조작권 이후에 검찰한테 맡겨진 그 6대 범죄보다 훨씬 네, 네. 범위가 넓어요. 훨씬 넓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마약이라든지 네, 네, 사이버 네. 이런 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마약이나 사이버를 사실 요즘 최근의 범죄 중에 사이버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걸 근거로 모든 범죄를 지금 다 수사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게 판이 깔려져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이제 고쳐져야겠죠. 부패와 경제 예. 쪽으로 집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선거 범죄는 사실 뭐 올해도 지방선거가 있지만 네. 전국적으로 네. 선거 범죄 고소 고발이 있고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중수청에서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까? 중수청은 전국 조직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약 범죄도 그렇고요. 예. 마약 범죄는 사실은 경찰들이 더 잘합니다. 경찰이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네. 경찰들이 더 잘하고 사실 뭐 검찰에서 지휘를 하긴 하지만 현장에는 대부분 다 예. 경찰이 가서 예. 잡아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범죄도 그렇고 아까 이제 사이버 범죄는 예. 진짜 SNS를 안 통하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예. 사이버를 엮으면 네. 중수청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사기소 분리를 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예. 중수청이 예. 사실은 정권 바뀌면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도 사실은 정권의 네. 입맛에 네. 따라서 하는 경향도 네.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번에 예, 윤석열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면 절대로 안 된다. 부패 경제만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범위에 대해서도 법률에 가장 명확하게 네. 예, 그 구체화 시켜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수사권 조정할 때 네. 검찰에서 마약을 끝까지 안 오려고 했다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네.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약의 경우에 그 일단 수사관이 많이 필요하니까 조직을 유지하는데 그 꼭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고 네, 네.
마약 수사를 통해서 또 고위층 범죄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접근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네네. 검찰이 이거는 끝까지 안 놓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수청법에서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네.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앙지검의 마조부라고 해서 예. 뭐 사실 고위층 또 네. 강남 유흥가 네. 그다음에 뭐 이런 화류계 그렇죠. 쪽에서는 거기만 검사가 예. 누가 들어오는지 수사관이 누가 예. 바뀌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예. 있는데요. 예. 그만큼 마약 범죄가 뭐 수사의 영역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간 뭐랄까요 그 고위층이라든가 예. 부유층을 갖다가 예.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검찰에서 안 논다는 우리 지금 그 예. 기자님 말씀이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도 이제 할 수 있죠. 보안 수사권입니다. 보안 수사권. 예, 보안 네네. 수사권. 이건 뭐 처음에 이제 작년부터도 사실은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줄 거냐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 수사는 삭제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삭제는 되어 있지만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고치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네.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예. 지금도 공수처법에도 특별 특사경, 예. 특별 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특사경이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산림도 있고 또 예. 보건도 있고 맞습니다. 예. 소방도 있고 네. 계속 특사경을 넓혀가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전문 영역은 전문 특사경한테 맡기는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공수처법의 수사의 지휘 감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옛날로 회귀하는 거라 네. 마찬가지여서 이것도 네. 좀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보안 수사권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제 경찰에서 중수청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안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죠. 그 예. 부분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네, 요구라든가 협의. 사실은 예. 협의만 해도 충분한 효과는 예.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네가 안 하면 우리 기소 여부 그렇죠. 판단 못 한다라고 예. 하면 예. 그러면 중수에는 그 수사하지 그걸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구권 혹은 협의권 정도만 예. 인정을 해도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왔는데 애매한 거면 사실은 지금은 모든 것이 법정 공판 중심주의가 원칙이거든요. 예. 부족한 거는 법정에다가 증거 보존 절차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재판 일어나기 전에 네.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증거 보존 절차로서 네. 검증도 할 수 있고 네. 또 뭐 수색도 할 수 있고 그런 네. 조항들이 형수법에 아. 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70년 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하고 다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판사를 통해서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검증도 할 수 있고 감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용하란 말입니다. 예. 그 약간 90% 수사되고 나머지 5%좀 조금 이제 미진한 거라든가 걸쩍지근한 거는 네. 그때부터는 이제 공판에서 예. 다퉈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사법 구조가 네. 경찰은 물론이거니와 검찰에서 한 그 피고인들의 진술도 네. 증거 부동의하면 다 휴지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해야 되죠. 다시 해야 돼요. 법정에서. 법정 나와서 다 해야 돼요. 예. 그럼 그렇게 되는 구조인데 이거를 왜 자기네들이 또 수사기관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법정에다가 예. 형사소송법 뭐 80조 이후부터는 예. 법정에서 하는 강제 그 절차들이 다 있거든요. 판사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판사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예. 지금까지 그 그게 부분은 생각 써먹어지를 못했네요. 안 한 거예요. 예. 사실 압수수색 검증이라든가 지금 수사기관이 하는 것들이 다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용해서 지금 형사법이 맞습니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뭐랄까 선배들은 예. 법원 중심으로 형사소송법도 그렇게 다 규정을 아하. 해놓은 겁니다. 아하. 또 재헌 헌법 예. 그 선구자들도 경찰이 수사, 검찰은 기소를 네. 원래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가 네. 워낙 이제 일제 시대 때 순사들이 네. 너무 설쳐갖고 그렇죠. 잠깐 이제 검찰한테 예. 그 수사 지휘권을 좀 준 거 아닙니까?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사실상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한 논란인 것 같기도 네, 하네요. 네, 네. 예, 법에 그렇게 따라 하고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하드웨어도 바꾸지만 소프트웨어도 이제 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법 왜곡죄, 네. 수사권 갖고 이제 장난치는 그다음에 기소권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네. 독일 형법 조항을 좀 네, 차용을 네. 해서 그렇게 만들면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제가 이제 법사위 간사였을 때 통과를 시켰는데 네. 윤석열이가 그거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 이 반인권
직권 범죄 지금 이제 장난친 그렇죠. 이런 검사 범죄. 검사 범죄에 예, 대해서는 예.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예, 맞다라고 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네. 그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 통과시키고 예. 그다음에 수사 기록은 모두 다 기록화하고 네. 기록을 안 하면 징계라든가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예. 그 세 가지만 소프트웨어로 딱 넣어주면 어. 장난치거나 네. 또 뭐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에 예. 허수아비가 돼서 했던 사람도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나중에 뭐 그 정권 또 바뀌면 예. 처벌받는다는 그 두려움 예.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못할 겁니다. 예. 그런 소프트웨어도 빨리 장착을 해서 네. 정말 공정하게 또 그 국민을 위해서 네.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수사기관 사법기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그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처음 나온 정부안이 정말 뭐랄까 네. 기대 이하여서 네, 네.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네.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영민 예. 의원도 얘기했지만 예. 수사관이나 또 검사들의 선의에 기대하면 안 된다. 예. 오히려 그들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기소 분리 비슷하게 해놓으니까 사보타지를 거의 해놨거든요. 네. 핑퐁 게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예. 가게 해서 있었죠. 결국 예. 정권에 대한 불만을 네. 초래해서 다시 예. 수사권을 가져오려 하는 예.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보티지를 못하도록 그들의 선의에 기대하지 말고 예.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안을 갖고 온 그 정부 사이드의 네. 누군가 네. 뭐 그게 이제 민정수석이 되리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네. 예. 이거는 저희가 이게 2000년 저희 초선 때부터 예. 이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들의 열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해왔던 그 예컨대 뭐 회의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싹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 네. 20년 이상 검사로서의 특권과 지위를 누려왔던 그 구조 그대로 차용해서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책임을 져야죠. 예. 그 모시는 대통령을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제대로 보고 안 하고 네. 좀 속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까지 드는데 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과연 그런 책임이 표면화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계속 네. 좀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수사기소라든가 분리 문제가 뭐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고 네. 검찰에 대한 단죄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다 민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럼요. 예, 예. 예. 이거 잘못 만들면 국민들께서 비용이 그러니까 피해 입은 분은 피해 입은 분대로 실제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네 예. 범죄를 예. 일으킨 사람은 또 자기네들의 이익을 불법 수익을 더 잘 빼돌릴 수 있는 네. 그런 근거로 악용되기 때문에 이거 잘 만들어야 민생에도 그럼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